네, 황교안 권한대행 글쎄요, 첫 인사권 행사하는 겁니까? 그동안 가만히 운영했던 고건 권한대행의 전철을 밟겠다 했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소식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 경제부총리는 유일호 부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거론된 거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총리의 그 경제부총리 유임을 사실상 시사를 했는데요. 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제부총리 그대로 유임이면 금융위원장도 그대로 간다는 거니까 어쨌건 대통령이 바꾸겠다 했던 거를 그대로 두는 거니까 권한 행사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부총리를 바꾸게 되면 그 국회로 넘어와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위원장 후임 인선도 해야 되고요. 연쇄적으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시켜서 힘을 실어주고 임종용 그 금융위원장은 원래 하던 금융위원장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이 정책의 연속성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쨌건 지금 대통령은 이제 대체로 칩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지난 탄핵 직전에 그렇죠. 탄핵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정진석 대표가 만났었잖아요. 그때 대표가 들었던 얘기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소개합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습니다. 수척해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밝힌 거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정진석 대표의 생각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제 그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사표현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저것은 당내에서 친박과 비박이 힘겨루기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치적 이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저에서 독서를 하고 있고 TV로 촛불 집회를 시청했고 탄핵 정국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피눈물 얘기를 했다면서요? 9일날 국무위원위원회 자리에서 피눈물 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도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정을 농단한다는 정도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최순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더 클 것 같고 아직도 지금 탄핵이 가결이 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고 국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었다라는 입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 자체가 피눈물이라는 아마 단어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피눈물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네. 눈에 피눈물이 난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데 네. 그 뜻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한 것이 결국 네.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한 거 아닌가 이제 알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정도로 상당히 뭐랄까 자신의 지금 입장을 낮춘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저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나 그 정신적 회로라든가 이렇게 사고방식에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든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그것이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세상은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그다음에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공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한 국정을 네. 이루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부 필람처럼 그 레벨을 낮은 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대통령한테 우리가 네.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네. 그것을 넘어서 국정을 성공을
원했던 것인데 대통령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실망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도 그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그 작은 사심도 가진 적이 없다. 이게 3차 담화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이건 이제 억울함의 표시고 그리고 이제 이 권력자가 되면요. 권력에도 중독이 됩니다. 이게 네. 말이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이제 한나절 자고 일어나면 깨요. 근데 네. 권력에 취하면 이 약이 없습니다. 네. 정말 이게 독한 게 권력이 취하는 거거든요. 권력 중독의 최종 단계가 뭐냐면 잘못을 해놓고도 어떠한 죄책감과 죄의식도 못 느끼게 되는 그 네. 죄에 대한 불감증이거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곁에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곁에서 대통령을 옹위합니다만 최외출 영남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영상 저희가 준비한 거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모습 보시면 아, 이 사람일까 싶으실 것 같네요. 자, 구장채 네. 이제 대학을 그만뒀죠? 네, 영남대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교수고요. 이 새마을 장학금 1기생입니다. 또 이 박정희 정책 새마을 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2012년 대선 때인데요. 당시 박근혜 대선 선대위에 이 기획조정특보를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획조정특보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각 그 부서 본부에서 이 대선 전략과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이 그 헤드쿼터처럼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장학금 1기생에 박정희 새마을 정책을 홍보하는 대학 원장도 지내고 대통령과 5인 공부 모임도 했고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그러니까 대통령 곁에서 끝까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모든 조건을 갖고 있지만 공직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적인 공직은 맞지 않았지만 네. 이 새누리당이라든지 이런 여권에서는 이 그림자 실세다, 이 그림자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 박정희 정책 새마을 대학원을 좀 잠깐 취재를 해본 일이 있는데요. 네. 이 박정희 정책 새마을 대학원은 영남대 부설로 있는 대학원인데 네. 이 기업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라면 과연 저렇게 많은 그 장학금을 줬을까 싶을 정도의 네. 이 연간 뭐 한 20억 이상의 네. 많은 장학금을 모금을 한 대학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새마을과 박정희를 매개로 한 이 국내외 여러 행사를 이 기획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4호정, 45세가 뭐 정년이다, 5, 6도, 56세까지 다니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분이 60세예요. 네. 대학 교수 좋은 게 뭐냐면 보통 박사학위 받고 조교수로 취업되는 게 30대 중후반입니다. 빨리.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년을 늦게까지 65세까지 해주는 게 대학 교수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네. 저분이 5년이나 남겼는데 저게 명예퇴직한다? 이거는 대학 교수사에서 네. 참으로 드문 일이거든요. 그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 걸로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하필 저게 또 이상한 게 이게 네. 9일 날 명예퇴직 신청서를 내는데 그날이 아시겠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아무래도 이 본인은 마지막 신청일이 12월 첫째 주니까 그때 낸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치면 월요일, 화, 수, 목은 왜 안 내시고 금요일 날 냈는지도 네. 이해가 안 되고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새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고 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다 보면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 의혹을 해명해야 될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 네. 특검을 맡은 박용수 변호사가 과거의 최태민의 행적까지 보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영남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단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혹시 미리 명예퇴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직은 안 맡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만든 큰 대회가 하나 있거든요. 네. 세계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는 겁니다. 네. 올해가 3회째입니다. 네. 3회째인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올해 열린 거는 강원도 네. 거기서 열렸었는데 그때 물론 대통령 가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최애출 정도의 인물이라면 네. 그 세계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만드는데 뒤에서 막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네. 뭐 지도를 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첫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안받았으나 고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확인을 해준 기사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어쨌건 최외출이라는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었던 한 참모가 정년을 5년 앞두고 대학에서 명예퇴직했다. 그런 소식이 막 들어온 것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